오랜 시간 노년기 건강 변화와 말기 징후에 대해 연구하고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살이 쭉 빠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었대. 어머님이 요즘 너무 피곤해 하시고 자꾸 넘어지신다더니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고 조치하면 남은 시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죽기 1년 전이라고 말하는 10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돌보는 분들께도 정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죽기 1년 전 반드시 나타나는 10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 밥도 잘 드시고 특별히 운동량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요. 한두 달 사이에 얼굴이 훅 꺼지고 바지가 헐렁해질 정도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본인은 입맛이 없어서 좀 덜 먹었나 봐 정도로만 말씀하시죠. 가족도 나이 들어 살 빠지면 좋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는 암, 신부전, 간질환, 영양 흡수 장애, 갑상선 이상 같은 중증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계암, 췌장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 증상 없이 체중부터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안에서는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단순한 살 빠짐으로만 보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겹치면 근육 손실 속도도 급격히 빨라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 균형 감각, 호흡 능력까지 다 약해지고 결국 넘어짐, 감염,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을 자주 확인하세요. 어르신의 체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대에 재어 기록해 보세요. 한 달 사이에 5kg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 패턴을 점검하세요. 입맛이 떨어졌다면 부드럽고 고열량인 음식, 예를 들면 죽이나 달걀찜, 바나나, 우유처럼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권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혼자 식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은 혼자 드실 때 식사량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드시거나 대화하며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늙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꼭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 그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마당도 쓸고 가까운 시장까지 다녀오셨던 분이 요즘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 잠만 자려고 하신다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무슨 일도 안 했는데 숨이 차고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이런 말씀 자주 하신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를 온몸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서 근육도 뇌도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도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 피로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육 힘이 함께 빠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열던 뚜껑을 못 열거나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주저앉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골절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져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햇볕을 쬐며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10분에서 20분 정도 마당이나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고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해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정신적인 고립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족,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뇌의 활력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기운도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하루에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식사로 부족하다면 단백질 음료나 보충식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빈혈, 갑상선, 심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은 구독만 해두셔도 앞으로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아보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예전과 달라진 성격,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평소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자녀나 손주에게 자주 전화하시던 분이 요즘은 말수가 줄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신다면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짜증만 나고 말 섞기 싫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거나 즐기시던 TV, 라디오, 운동 같은 활동도 점점 줄어들었다면 몸이 보내는 에너지 고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이상이나 초기 치매, 우울증, 심장 기능 저하 또는 만성 피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활력 저하 또는 신체 기능 약화로 인한 내양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왜 그런지 설명 못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귀찮다, 피곤하다라는 말 뒤에 사실은 몸이 힘들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립된 생활을 줄여주세요.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이웃, 가족, 복지센터 같은 곳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으면 뇌의 자극이 살아나고 기분도 훨씬 안정됩니다. 전화통화, 영상통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관심과 칭찬이 큰 효과를 냅니다. 어머님,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기운 나네요. 이런 짧은 말이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날도 일어나서 움직일 힘이 돼줍니다. 셋째,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권유하세요. 혹시 기억력 저하, 분노, 우울함이 점점 심해진다면 치매 초기 평가나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치료나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내내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요로 감염, 폐렴 같은 병이 반복되거나 작은 배인 상처가 한참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한 번의 감염이 몸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폐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고 기존에 있던 고혈압, 당뇨, 치매 증상까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푹 쉬면 회복되던 감기인데 요즘은 열흘, 보름이 지나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이미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상처 회복 속도입니다. 작은 긁힘, 벌레 물린 자국도
며칠씩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반복된다면 혈액순환이나 피부 재생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작은 상처 하나가 큰 감염이나 욕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염 증상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단순 감기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3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소변 냄새, 식욕 저하가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상처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소독부터 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한 거즈나 밴드로 덮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부가 얇아진 어르신들은 세균 침투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꾸준한 단백질 섭취,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매일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이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강위생이 나빠져서 잇몸이 자주 붓거나 입안이 헐기 시작했다면 이 역시 면역력 저하의 또 다른 신호입니다. 구강 상태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감염 신호와 상처 반응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놓치지 말고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식욕이 뚝 떨어지고 밥을 먹다가 자주 사레가 걸리거나 삼키기 힘들어 하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반찬도 손이 가지 않고 몇 숟가락 뜨고 나서 바로 수저를 놓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입맛 문제를 넘어서 몸 안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삼키는데 자꾸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혀, 목, 식도 근육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연하 기능 저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행되면 영양 섭취가 줄고 근육이 빠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체중 감소가 시작되기 전 삼킴이 불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조차 넘기기 어렵다거나 밥을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자주 기침이 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방치하면 흡인성 폐렴처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사의 형태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질기거나 마른 음식은 피하고 죽, 스프, 두부같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식단을 조정해 주세요. 뜨겁지 않게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식사하면 대화도 없고 씹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도 더 빨리 질리게 됩니다.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킴의 어려움이 반복되거나 음식 먹고 나서 자주 기침을 하신다면 삼킴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비인후과나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연하 재활 치료를 통해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삼키기 어려워지는 변화는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걷는 게 불안정해지는 신호로 이어가겠습니다. 걷는 걸음이 흔들리고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신다면 이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마트도 다니고 계단도 천천히 잘 오르내리시던 분이 요즘은 벽을 짚고 다니거나 화장실 가는 길에도 비틀거리신다면 반드시 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발도 쉽게 헛디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뇌나 신경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초기 증상이나 뇌혈관 질환, 경미한 치매 증상도 보행 불안정과 잦은 낙상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 손상이 생기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근육이 더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르신의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세요. 발을 질질 끌거나 다리를 약간 벌리고 걷는다거나 자꾸 무엇인가를 짚으려 하신다면 이미 균형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집안 환경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전선, 문턱, 발에 걸리는 러그는 낙상의 주범입니다. 화장실, 복도, 침대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주세요. 조명도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밤에 일어나실 때 어두운 조명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해보세요.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낙상이 이미 있었다면 그 원인을 꼭 의사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넘어졌다고 넘기지 말고 신경계 문제, 근육 상태, 약물 부작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게 불안정해지는 건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삶의 자립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 반드시 초기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7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 혼란, 환각 같은 인지 기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날짜도 잘 기억하고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아시던 분이 요즘 들어 자꾸 약을 빼먹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하신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흐려지거나 낯익은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면 치매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아니더라도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란이 심해지고 낯선 환각을 보거나 갑자기 불안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선망이라고 불리는 급성인지 이상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염, 탈수, 약물 부작용, 뇌 기능 저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절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돌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변화의 시작 시점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부터 말이 짧아졌는지, 무엇을 혼동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에게 불안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에는 달력, 시계, 가족 사진 등을 잘 보이게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각적 정보가 어르신의 기억을 도와줍니다. 대화할 때는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 못하셔도 짜증내지 말고 그저 곁에 있다는 안정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인지 기능 변화가 보인다면 절대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약물, 인지 재활, 환경 조정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혼란 없이 일상을 이어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 8번째 변화는 바로 호흡 곤란과 안면, 손발의 함몰 또는 냉증입니다. 어르신이 평소보다 숨을 더 자주 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거리에도 벽을 짚고 가야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힘들어 하신다면 심장이나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푹 꺼지거나 볼살이 빠지고 손등이나 종아리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면 이건 몸이 더 이상 피와 에너지를 말초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의료 현장에서는 생리적 절전 모드, 즉
말기 징후 중 하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나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산소 공급, 통증 관리, 편안한 자세 유지,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숨참 증상은 잠잘 때 특히 심해지는데요. 머리를 높게 베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족욕, 손 따뜻하게 감싸주기, 산소 포화도 측정 같은 간단한 조치들로도 어르신이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까를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정중히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9번째 신호는 배뇨나 배변 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소변색이 유난히 진하거나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갑자기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이건 소화기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복부가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식후에 바로 배가 아프거나 묵직하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장기 기능 저하 또는 암, 염증성 질환, 전신순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하루 수분 섭취량을 체크하고 소변 횟수, 색, 냄새, 통증 여부를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소변이 거의 안 나왔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배뇨와 배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기능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추가 신호는 수면 패턴의 극심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던 분이 갑자기 밤낮이 바뀌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깨도 몽롱한 상태로 계신다면 이건 단순